자, 4번. 자, 그림은 지질시대에 자, 생물 속에 수와 멸종 나와 있는데 자, 생물 속이라는 건 그냥 종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생물 이제 배우게 되면 그런 내용도 쭉 나누는 기준을 제시하게 되는데 몰라도 되고 그냥 생물의 종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기역과 니은 나와 있는데 자, 기역에서 방추충이 멸종하였다. 자, 방추충. 방추충 하면 언제였죠? 고생대입니다. 그렇지. 고생대 말 좋아. 원래 보면 고생대 하면 삼엽충이 전시대 살았고 초기에 필석, 그 다음 갑주어, 마지막 방추충이었지? 맞지? 그러면 방추충은 어쨌든 고생대가 끝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고생대 볼게. 자, 참고로 고생대는 캄 오실 때 석패 기억납니까? 자, 그러면 그리고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트지백 여기 바로 중생대라 그랬지? 자, 그리고 기억하실 게 가장 멸종이 많았던 시기가 바로 고생대에서 중생대 넘어갈 때야. 그때. 그러면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게 이때잖아, 맞지? 바로 이때가 바로 고생대 말, 현재 고생대, 중생대 넘어갈 때를 말합니다. 물론 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더 좋았겠지? 참고로 원인은 판계의 형성 때문이야. 원래 자 봐봐.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삼엽충과 또는 방추충 이런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은 깊은 곳이 아니라 주로 얕은 곳에 살았어. 근데 여러분들 판계가 뭐였죠? 그렇지. 하나의 거대한 대륙이었잖아, 맞지? 그러면 봐봐. 대륙들이 흩어져 있다가 붙었어. 그러면 그 봐. 대륙의 주변, 연안에는 얕은 곳, 깊은 곳? 대륙 주변에, 바로 주변은, 주변 바다는 얕은 곳에 깊은 곳, 얕겠지? 근데 대륙에 붙어버리면 이 얕은 곳이 어떻게 된 거야? 없어졌지. 바로 이곳에서 많이 살던 생물들인데 그들이 많이 죽겠지. 자, 그리고 원래 이런 우리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대륙의 위치가 달라지면 기후도 달라지고 있어. 또 해류도 달라질 수가 있어. 어쨌거나 지구 전반적으로 각 지역마다 온도가 좀 달라져. 그러면 살았던 환경이 달라질 거니까 죽을 수 있겠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다는 거고. 자, 니은. 자, 니은은 판계와 형성 관련이 있다. 니은. 여러분들 백악기에서 팔레오기 이 말은 중생대에서 신생대 넘어가는 거지. 자, 공룡들이 잘 살고 있다가 다 거의 멸종했잖아, 맞지? 화산 폭발. 빙하기. 운석. 이거 세 개 다 합니다. 근데 주원인은 소행성 충돌이에요. 운석이라기보다는 운석은 좀 작은 놈들이고 소행성 충돌 때문입니다. 자, 참고로 이런 거예요. 자, 쓰고 갈까? 자, 소행성 충돌은 어떻게 되냐면 와서 꽝 때릴 거야. 그럼 때릴 때 생기는 엄청난 열이 생기겠지? 그리고 충격도 있을 거잖아, 맞지? 그럼 생물들이 많이 죽긴 죽어.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야. 땅 때리게 되면 우리 지구 안에는 마그마들이 많잖아, 맞지? 땅 때리면 지구에 여러 가지 균열이 생기겠지? 이런 틈들이 생기면 마그마도 잘 나오겠지? 그래서 화산활동 많아지는 거야. 됐나? 근데 화산활동 일어날 때 화산재들도 많이 날리지?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날리면서 우리 머리 위에 한동안 떠 있게 돼. 그럼 햇빛을 가리겠죠? 그리고 꽝 때릴 때 먼지도 많이 생기지? 이런 애들 역시 빛을 다 가리는 거야. 그러면 지표 온도 어떻게 될까? 내려가는 거지. 아까 이게 빙하기 했잖아, 맞지? 근데 이거는 어쨌거나 단기적으로 이 먼지들은 언젠가는 내려오겠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빙하기가 좀 달라. 좀 단기간에 좀 끝날 수 있는 거지. 그렇지만 그들이 오래 살 수 있겠어? 못 살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좋아. 자, 디귿. 생물 속의 감소 비율은 기억보다 니은. 그렇지. 이건 비율 그랬잖아, 맞지? 비율. 원래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얼만큼 줄었는지, 있던 것 중에서 얼만큼 줄었는지 이게 비율이잖아. 맞지? 그러면 실제로 감소한 건 비슷하더라도 그 비율, 원래 살고 있던 애들 중에서 감소한 정도로 본다면 현재 이 기억이 훨씬 더 심하다는 거지. 됐나? 오케이, 넘어갈게. 자, 답은 1번. 자, 6번. 자, 지질시대 번성했던 여러 생물 화석 나와 있는데 일단 각각 누군지. 가는 누구죠? 암모나이트고 시대는 중생대가 되겠지. 자, 그리고 나는 화폐석이고 신생대. 자, 다는 삼엽충이고 고생대. 라는 이건 필석입니다. 현재 이 모양 가지고 우리가 원래 제시했던 그림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 맞지? 근데 필석 같은 경우에 온전하게 전체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필석을 의미하고, 자, 고생대를 의미하겠죠? 자, 가라 모두 바다의 서식. 모두 다 바다에 살았던 애들 맞지? 맞습니다. 자, 가는 다보다 번성했던 기간이 짧다. 가와 다. 원래 여러분들 우리 그 기간 전체 기간을 보면 선카무리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될 거잖아, 맞지? 그리고 각 시대가 시작된 기간을 좀 여러분 기억하라 했습니다. 자, 원래 우리 지구의 나이는 46억이잖아, 맞지? 자, 고생대 시작이 얼마였죠? 5.42. 5.42, 좋아. 5.4. 그 다음, 중생대는? 2억 5,200년. 2억 5천만이니까 2.5. 자, 그리고 신생대는? 0.66. 잠깐만. 이거 알아야 돼.
이 숫자 알아야 돼. 5.4, 2.5, 0.66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실제 뒤에 가도 문제가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 어떤 문제에서 현재 1.5억이라고 그랬어. 나이를 산출해봤더니 1.5억이야. 그러면 그게 어느 시대인지를 먼저 나와야 되는 거거든. 만약 1.5억이면 어느 시대죠? 중생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꼭 현재 그 경계값이 되는 것은 꼭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 그 말이야.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이 경계값이 약간씩 변하고 있거든.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런데 명확하게 그 경계값이 아니면 뚝 떨어진 곳에 어느 지점을 묻는다면 어쨌거나 그것은 어느 시대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걸 묻는다고. 자, 그러면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선칸불의 시대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최근으로 올수록 그 기간 자체는 계속 짧아집니다. 됐나? 자, 그래서 가와 다를 비교하면 중생대와 고생대니까 고생대 기간이 더 길겠지? 뒤가 더 긴 거고. 나가 번성했던 시대의 속시식물. 자, 속시식물은 어느 시대죠? 신생대. 참고로 고생대 후반기부터 식물 나타나잖아, 맞지? 그때가 바로 양치식물. 중생대는 겉시, 신생대가 속시. 자, 그러면 나는 신생대. 자, 이 시기에 이제 속시식물 번성 맞습니까? 맞죠? 가라 중 가장 먼저 출현한 것 일단 고생대니까 다와 라가 될 건데 참고로 삼육충 고생대 전체 번성했죠? 자, 그리고 초기에는 그다음 필석, 그다음 갑주어, 방추충 기억납니까? 됐나? 삼육충은 전체고. 자, 그런데 고생대 같은 경우에 자, 삼육충은 원래 5.7억 년 전에 출현했습니다. 원래 출현이라는 것은 나타난 거고 나타나자마자 바로 번성하지 않거든.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출현하고 좀 더 시간이 지났을 때 번성이 되는 거였어. 근데 필석 같은 경우에 원래 고생대 초기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나타난 건 5억 년 전입니다. 그래서 완전 처음부터 나타나서 번성하지 않았다는 거지. 됐나? 자,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대보다 좀 더 짧은 단위가 뭐였죠? 기였지. 참고로 그것도 다 기억하면 좋아.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주라기, 백악기. 신생대는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 자, 그리고 고생대가 좀 많은데 앞자만 기억해도 돼. 캄, 오실대, 석패. 자, 6개거든. 캄, 오실대, 석패. 자, 기억하면 좋습니다. 기억하면 좋아. 이거 나중에 지금 당장에 그걸 묻진 않아.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 좀 더 유용해. 자, 그래서 5억 년 전은 캄, 오실대, 석패,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쭉 있는데 그중에 오르도비스기 때 번성했던 겁니다. 자, 마지막 나와라는 고생대에 살았던 생물의 화석. 나와라. 근데 나는 신생대가 되겠죠? 틀렸다는 거지. 자, 9번. 자, 봐봐. 이거 9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 어떻게 푸는지가. 자, 지층 A와 B 사이를 경계로 지질 시대를 구분한다. 자,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시대를 구분할 때 생물계의 급변이라고 그랬지. 살았던 생물들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 맞지?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뭐 대규모 지각 변동이나 기후 변화 때문에 환경이 변하면서 살았던 생물이 바뀌는 거잖아. 자, 그럼 봐봐. 사는 생물이 달라진단 말은 기존에 있던 애들은 멸종 많이 하고 또 새롭게 어떤 애들이 나타나겠지.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새로운 생물의 출현과 그리고 기존에 있던 애들의 멸종이 많다 그 말이야. 이 경계에서는. 맞나? 맞습니까? 예. 자,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수도 봐봐. A, B, C, D, E 지층 있잖아, 맞지? 이거는 위로 올라갈수록 쌓이게 되겠죠? A가 현재 훨씬 더 과거, 제일 먼저 쌓인 거야. 자, 그러면 시간은 위로 올라가면서 시간이 흘러가게 될 건데 자, A와 B 사이 볼게. A와 B 사이에 멸종한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구? 그렇지. 바가 되겠죠? 새로 출현한 건. 가, 나, 마, 라는 벌써 있었잖아, 벌써. 맞지? 그리고 바는 멸종했지. 그러면 멸종과 출현이 지금 여기는 4번이나 된다는 거지? 자, 나머지도 한번 볼게. 자, B와 C 사이. 자, 여기에 멸종 또는 새로운 출현이 있습니까? 없네. 자, C와 D 사이는? 멸종. 그렇지. 멸종 한번 또. 라도 멸종. 다가 출현. 맞죠? 이건 3번 될 겁니다. 자, 그리고 D와 E 사이는? 멸종 한 번밖에 없네. 맞지? 그러면 어쨌거나 생물계가 가장 많이 변한 건 A와 B가 되겠지? 그러면 A, B를 판의 경계로, 시대 경계로 하는 게 좋겠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됐나? 가장 많은 것만. 그렇지. 가장 많은 거 찾으면 되지. 자, 니은. 자, 표준 화석으로 가장 적합한 것.
표준화석은 뭘 알려주는 거였지? 그 나이. 나이, 시대. 시대, 시기였지? 특정 시기를 알려주는 거지. 그렇지. 오래 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분포 면적은 넓지만 현재 생존 기간 짧아야 되는 거지. 지금 이거는 면적을 모를 거야, 맞지? 어떤 시간의 흐름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지. 시간은 짧아야 되겠죠. 누굽니까? 시간 짧은 건? 바가 되겠죠. 맞지? 그러면 바가 나왔단 말은 A 지층 쌓이는 이 시기만 해당될 거니까 어떤 특정 시기를 말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표준화석은 생존기간 짧은 것. 자, B와 C 부정합 관계. 자, 참고로 부정합이라는 것은 중간에 대규모 지각 변동 생기면 중간에 깎여 나온 거잖아, 맞지? 그러면 위와 아래 사이에 큰 시간 간격 가지는 거지? 봐봐. 큰 시간 간격 가진단 말은 어떤 시대로 확 바뀌겠지. 맞나? 그래서 대규모 지각 변동 생길 때 부정합 잘 생기기 때문에 이거 역시 시대의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시대의 경계되는 건 아까 기억과 똑같지? 기억과 디귿은 같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누가 가장 적절하다? A와 B 사이. 됐지? 자, 답은 1번. 자, 10번. 자, 어느 지역 지질 단면도 자, 일단 생성 순서를 한번 따져보면 자, 일단 1번부터 볼게. 소리. 자, 이 지역에 역단층이 존재한다. 지금 단층이 여기 보면 보이게 될 건데 자, A와 C. 지금 벽돌 모양이 현재 C가 되어 있는데 지금 왼쪽이 자, 역전되지 않았다면 자, 왼쪽이 상반이고 오른쪽이 하반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상에서 역전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자, 왼쪽이 상반이 될 건데 자, 지금 상반 자체가 미끄러져 내려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C, 양쪽의 C를 보게 되면 벽돌 모양의 C를 보게 되면 왼쪽 상반이 미끄러져 내려갔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은 장력에 의한 정단층이죠. 자, 그래서 역단층 존재 틀렸고 자, 2번 D가 퇴적된 후에 B가 관입. 자, D가 퇴적되고 B가 관입했다면 D가 뚫렸겠지. 근데 자, 지금 그림을 보게 되면 B가 부정합에 의해서 잘려나가고 그 위에 기저여감이 있고 D가 쌓인 거지. 그 말은 B 다음에 D가 쌓인 게 된 거지. 틀렸고. 자, 이 지역은 과거에 침식 작용 받은 적이 있다. 자, 부정합이 있으면 부정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침식이 반드시 있잖아. 그럼 부정합이 지금 2개나 있죠. 기저여감이 2개나 있으니까. 그럼 침식 작용은 당연히 받았겠지. 자, A 중에 가장 오래된 지층. 자, 역전되지 않았다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게 나이가 가장 많은 거지. 그러면 A와 C를 비교했을 때 C보다는 좀 더 아래쪽에 있는 건 A니까 A가 먼저 형성이 되었겠지. 그럼 A가 가장 나이가 많겠죠. 이건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지.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면 밑에 게 먼저 형성된 것이다. 자, 지층 D와 E 순서를 정하는데 부정합 법칙. 자, D와 E. 자, D와 E 사이에 부정합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현재 보면 굴곡지게 잘려나가거나 기저여감이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잖아. 물론 D와 E 사이 부정합이 아주 깨끗하게 잘려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정합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틀렸지? 그래서 답은 3번.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지층 누중의 법칙. 현재 역전되지 않았다면 아래쪽이 먼저 형성된 것. 그래서 D가 먼저라는 거지. 자, 12번 갈게. 12번. 지질지대 단면 발견된 화석 나와 있는데 자, 갑시다. 자, 순서 보게 되면 쭉 1이 되겠죠. E, C 쌓이고 부정합 B. 다시 D가 관입 다시 부정합 A가 되겠죠. 자, 1이 될 건데 A와 B는 서로 부정합 관계이다. A, B는 부정합. 맞죠? 지금 여기 보면 기저여감 있잖아. 잘려나갔고 A가 쌓였으니까 부정합 맞고. 자, B와 C는 모두 고생대 아니지. C는 삼력층 고생대 맞지만 B는 뭡니까? 아모나이트니까 중생대. 맞지 않다. 자, E는 D보다 더 오래된 지층이다. E는 D보다. 자, 지금 E와 D를 비교하면 물론 우리가 아까 순서를 정했지만 E가 D에 의해서 관입을 당했지. 관입을 당했기 때문에 먼저 형성돼 있던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E가 더 나이가 많다. 답은 3번. 자, 3번, 13번. 가다, 지질지대, 생물, 이거 삼엽중, 암모나이트, 공룡 다 고생대, 중생대, 중생대겠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온 건 누구? 삼엽중, 고생대. 맞지? 자, 나화석 개체수가 적고 분포 면적이 좁다. 나화석. 참고로 이거 봐. 개체수가 적고 분포 면적이 좁다. 이거 무슨 화석이었죠?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 그래 시상화석 그랬습니까? 시상화석은 2개밖에 제시 안 했잖아. 뭐 있었지? 잠시만요. 고사리 또. 버섯. 버섯. 버섯이 산호. 산호 그렇지 산호.
자, 산호와 고사리 2개. 자, 산호와 고사리. 자, 참고로 대표적인 암모나이트는 대표적인 표준화석, 중생대라는 걸 알려주는 거 있잖아, 맞지? 그래서 개체수가 많아야 되고 분포면적이 넓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생존기간은 짧아야 된다는 것. 뭐 개체수가 많은 건 다 당연히 좋은 거지. 남을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어쨌거나 분포면이 좁은 게 아니라 넓은 것이다. 그리고 시간은 짧아야 된다. 자, 가다 산출되는 지층 모두 바다에 퇴적되었다. 참고로 공룡은 육지죠? 맞지? 현재 보면 가와 나는 바다가 맞지만 현재 다는 육지라는 것. 참고로 호수나 호수 주변이었죠? 답은 1번. 자, 14번. 두 지역 가나 지질 단면 산출되는 화석 나와 있는데 자, 갑시다. 화폐석은 신생대, 필석은 고생대죠? 자, 고생대 중에서도 후반기 끝무렵이잖아, 맞지? 자, 그리고 익룡, 공룡이기 때문에 중생대, 방추층은 다시 아까 필석은 고생대 초기를 말하는 거지. 자, 그리고 방추층은 고생대 뒤를 말하는 거죠. 일단 그것까지 구분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초와 말이었다는 것, 이게 구분이 돼야 돼. 다시 말하지만 고생대는 삼엽층이 전시대에 걸쳐 살았고 초기에는 필석, 그다음 갑주와 마지막 방추층 이렇게 번성했던 거지. 자, 가해 지층은 모두 육지에 퇴적되었다. 가해 지층 보게 되면 화폐석이나 필석이나 모두 다 해양 생물들이지. 그러면 해양 생물의 화석이 나왔단 말은 바다에서 쌓였단 말이 되겠지. 자, 니은 퇴적 중단 기간은 가가 나보다 길다. 자, 봐봐. 두 개의 지층 볼게. 중간에 지금 우리 기저 여감은 없지만 현재 이 두 개가 현재 서로 시대가 확 바뀌는 거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잘려 나갔다. 이게 바로 부정합을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부정합이 존재하는데 위아래 시간 간격이 누가 더 크냐 묻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위에는 신생대. 자, 가볼게. 가의 아래쪽은 고생대 초고. 자, 그리고 위는 신생대. 나는 고생대 앞에, 밑에는 고생대 말이고 위는 중생대. 누가 더 시간 간격이 큽니까? 가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이걸 말하는 거지. 나의 화성 A는 신생대 관입하였다. 자, 봐. 지금 당장에 보게 되면 A 관입은 위에 있는 중생대보다 먼저지. 맞나? 위에 익룡이 있는 중생대 지층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거잖아. 관입했던 거잖아. 그럼 신생대 말이 안 되는 거지. 됐지? 자, 넘어갈게. 자, 15번. 자, 15번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간 어느 지역 지질 단면도 나와 있는데 자, 붕괴곡선 쭉 나와 있고 이 붕괴곡선은 뭘 알려준다 그랬지? 반감기를. 지금 그러면 50%가 된 반감기는 얼마입니까? 0.5억. 자, 그리고 순서를 보게 되면 자, B 다음에 그 다음 누구야? D. D가 관입하고 이 T까지 다 부정합이 같이 잘렸지? 맞지? 그렇지. A가 쌓이고 그 다음 C가 마지막에 관입한 거죠? 좋아. 자, 그럼 순서 1이 될 거고. 자, 그러면 기억 암석 생성 순서는 BDAC. BDAC 맞고. 자, 참고로 여기 자, 반감기가 2분의 1. 지금 나와 있는 원소가 2분의 1과 4분의 1이라는 말은 반감 한 번, 두 번 그 말이잖아, 맞지?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나가 바로 반감기를 알려주는 거니까 0.5짜리가 한 번, 0.5짜리가 두 번 그 말이지? 그러면 0.5와 1억 이렇게 시간이 되겠지. 근데 이 방사성 원소는 퇴적감이 있지 않습니다. 다 화성암에 있어. 화성암에. 자, 그러면 어쨌거나 나이가 하나 0.5고 하나 1이잖아, 맞지? 여기서 화성암 누굽니까? 화성암은 마그마. C와 D 두 개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면 하나는 0.5, 하나는 1이라 그 말이지. 그럼 나이가 어린 놈이 뒤에 있는 제일 마지막에 C가 나이가 어리겠지? 이게 바로 0.5짜리고 1은 누구다? D다. 됐죠? 자, 가봅시다. 암석 생성수도 됐고 자, D가 관입한 시기에 속시식물이 번성. 자, 속시식물은 언제였죠? 신생대. 좋아. 신생대 시작이 얼마였지? 0.66. 신생대는. 자, 그러면 D가 관입한 시기에 속시식물 번성. 아까 D는 1억이라며. 근데 신생대는 0.66부터 시작이라며. 그러면 이 1억은 0.66보다 더 과거지? 그럼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맞나? 0과 0.66 사이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틀렸고. 자, B 지층이 퇴적될 당시 이 지역은 육지 환경이었다. B에 누가 있습니까?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는 바다야, 육지야? 바다. 그럼 바다라 그 말이지. 별거 없죠? 네, 답은 1번. 자, 이런 문항 16목에 자, 가의 어느 지역 지질 단면도 참고로 원래 이
만약에 지질 단면도가 나왔다면 이 그림 보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순서 정할 수 있잖아, 맞지? 이런 걸 우리가 상대 연령 그랬어. 순서 정하는 거 맞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방사성 동위원소 나오면 이거는 반감기를 이용한 절대 연령 구하는 거지? 이런 문제 한 문제 꼭 나와. 꼭 나와. 자, 그러면 한번 볼게. 자, 유사한 문항들인데, 자,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과정 보게 되면 현재 B, C, A, E, D, F, G가 될 거잖아, 맞지? 참고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면, 자, B가 쌓이고 C가 쌓이고 그 다음에 누가 관입? A가 관입. 근데 기저혈관 보면 A까지 다 잘렸잖아, 맞지? 그러면 부정합 있었고 다시 E가 쌓이고 누가 관입? D가 관입. 그 다음 모두 다 잘렸잖아, 맞지? 부정합되고 F와 G가 쌓였다 그 말이 되겠지? 자, 그럼 가봅시다. 자, 문제에서 이렇게 방사성 동위원소 반감기 그래프가 나왔단 말이야. 이거는 반감기를 주기 위한 거야. 참고로 어떤 그래프는 80%에 대한 값, 또 어떤 그래프는 60%에 대한 값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아주 특이한 경우고 대부분 이 그래프는 그냥 반감기를 주기 위한 거야. 자, 반감기란 말은 100에서 얼마? 50. 그러면 원 같은 경우에 딱 50 되는 것 얼마 됩니까? 0.85. 자, 2는 얼마? 그대로 가면 0.8과 1.6 사이니까 1.2가 되는 거지? 반감기를 주기 위한 것 뿐입니다. 됐지? 자, 그러면 각각 봐. 자, 1과 2에는 25%와 50%. 25란 말은 4분의 1 반감 2번. 50이란 말은 한 번 했다. 그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좀 볼게. 지금 각각 들어있는 거 이야기했으니까. 자, 25%라면 요거 반감 2번 한 거잖아. 맞지? 바로 0.8이 2개니까 1.6 되겠지? 됐지? 그리고 요거 1.2짜리는 50 한 번이라니까 이건 1.2가 되겠죠? 자, 시간 정했습니다. 자, 각각이 누구라 그랬죠? 화성암 A 속에 들어있는 방정원소 1과 자, D에 들어있는 건 2라 그랬잖아. 맞지? 자, 그러면 각각 A와 D라 그랬으니까 A가 1.6, D가 1.2 될 거잖아. 맞지? 자, 일단 여기 정해놓고 하는 거지.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 그대로 따진 겁니다. 자, 문제 가봅시다. 화성암 A의 절대 연대는 절대 연령은 연대나 연령 똑같은 말이야. 연대나 연령. 자, 그러면 약 1.6억 년이다. 자, A의 1.6 맞습니까? 맞고. 자, 지층 E에서 암모나이트 산출될 수 있다. 자,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대표적으로 중생대 전체 걸쳐 다 나왔잖아. 맞지? 그러면 원래 중생대 기간이 2.5부터 0.66 기억납니까? 자, 하나 더. 고생대 시작이 얼마야? 5.8 5.4. 자, 중생대가 얼마? 2.5. 신생대 시작이 0.6. 이건 알아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어쨌거나 자, E를 보게 되면 E는 1.6과 1.2 사이잖아. 그러면 이 해당되는 기간에 됩니까? 2.5에서 0.66 사이가 되는 거야? 되죠? 되지? 맞나? 중생대 모두 다 모든 층이 다 지금 암모나이트 나올 수가 있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가능한 거고. 자, 지층 퇴적되는 동안 최소 2회 침강이 있었다. 최소 침강 또는 최소 융기 이건 뭘 의미하죠? 이거 부정합수야. 그렇지, 부정합수였잖아. 맞지? 자, 참고로 봐봐, 잠깐만. 원래 부정합 만들려면 친구들 부정합 만들려면 이런 거였잖아. 원래 물속에 퇴적되는 거였지? 물 밖으로 나와서 이거 올라오는 거 융기라 그랬지? 깎여 나가고 다시 물속 들어가는 침강. 맞지? 침강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물속 들어가면 다시 쌓이겠죠? 그러면서 깎이고 그에 새로 쌓이면 이게 부정합이잖아. 맞지? 그러면 원래 부정합 하나 만들 때 융기 한 번, 침강 한 번이지. 맞나? 그런데 제일 마지막 이 그림 보면 나무가 보입니까? 물속이야, 물밖이야? 물밖에 마지막 한 번 더 융기했다 그 말이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융기는 무조건 마지막에 이렇게 나무의 그림, 지표의 그림 있다면 그래 플러스 1을 시키는 거지. 맞지? 그래서 원래 부정화 한 개는 융기 한 번, 침강 한 번이야. 그런데 마지막에 올라온 이 모습이 있을 거니까 융기를 한 번 더 해주는 거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최소 융기 횟수는 부정합수 플러스 1. 근데 침강 한 번 더 했습니까? 아니잖아. 맞지? 침강은 지금 좀 올라오고 침강 다시 안 했잖아. 맞나? 그러면 침강수와 부정합수는 같은 거지. 자, 이게 부정은 몇 개라고? 2개라고. 그럼 침강이 2번이라고. 됐습니까? 그렇지만 융기는 몇 번? 융기는 몇 번? 3번 되는 거죠. 맞습니다. 무조건 전체 수에다 플러스 1. 자, 봐봐. 잠깐 봐. 자, 한번 봐봐. 융기에서 침강 부정 하나 만들었죠? 다시 융기, 침강 또 하나 만들었지? 지금까지 몇 개 만들었어? 2개 만들고 지금 어디입니까? 물속이야, 물밖이야? 물속이지.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오는 거. 그냥 무조건 플러스 1일 뿐이야. 마지막 나오는 거. 됐나요? 자, 그럼 다음 문항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넘어갈게. 그래서 맞는 말. 자, 18번.
자, 과거의 기후를 추정하는 데 사용하는 자료. 자, 산호. 산호는 대표적인 희상 화석이었지? 자, 어떤 환경이었죠? 얕고 따뜻한 바다. 어쨌거나 이거는 바다란 것 알 수가 있다. 자, 가가 산출되는 지역의 과거의 따뜻한 바다 환경. 맞습니까? 맞고. 자, 나가 좀이란 시기에 고온다습한 기후였다. 나무의 나이테. 자, 참고로 고온다습이란 말은 따뜻하고 습하다 이 말이 강수가 많다 그 말이잖아. 맞지? 그럼 식물이 잘 자라 못 자라? 잘 자라. 그러면 확확 자랄 거니까 나이테가 좀이랍니까? 두껍습니까? 두껍고 넓겠지. 맞지? 현재 보면 좀이라단 말은 안 맞잖아. 맞지? 좀이라단 말은 촘촘하게 나타날 거니까 성장을 잘 못했단 말이니까. 틀렸고. 다는 빙하기 간빙기보다 크다. 자, 요거 빙하코에 있는 산소 동위 원소비 이거는 뭐에 비례한다 그랬지? 생물화석. 생물화석은 그 당시 기온의 반비례. 근데 빙하에 있는 이 산소 동위 원소비는 그 당시 기온의 비례. 이건 외워야 돼. 됐나? 자, 그럼 여러분들 빙하기, 간빙기. 간빙기가 뭐야?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죠. 빙하기란 말은 추운 시기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춥고 추운 사이에 따뜻한 시기가 있다 그 말이지. 간빙기가 더 따뜻한 거지. 됐나? 지금이 간빙기 따뜻한 시기. 됩니까? 자, 그러면 빙하기와 간빙기 아까 기본적으로 간빙기 더 기온 높다 그랬잖아. 맞지? 근데 이 값은 빙하에 있는 이 산소 동위원소 비는 기온의 무슨 관계? 비례관계. 그럼 기온이 높으면 이 값이 크다. 누가 더 기온이 높다? 간빙기가. 그래서 간빙기의 따뜻한 시기니까 이 값이 더 클 것이다 그 말이야. 됐나? 자, 19번. 자, 꽃가루 화석과 빙하코어 나와 있는데 꽃가루 화석. 결과적으로 꽃가루 화석이란 말은 어떤 식물인지 알 수 있다. 여러분들 기후마다 살 수 있는 식물들이 다르잖아. 맞지? 그럼 역으로 식물을 알게 되면 기후를 다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가를 이용해서 과거 식생 분포를 알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식생이라는 말은 여러 식물들의 현재 그 분포를 알 수 있다 그 말이 될 거잖아. 맞지? 자, 나를 이용하여 과거의 기온 변화를 알 수 있다. 자, 빙하코어는 그래 산소 동위원소 비도 있고 기포도 있고 또는 줄무늬도 있고 밝은색, 어두운색 줄무늬 나타나잖아. 맞지? 역시 기온 변화 알 수 있습니다. 자, 20번 갑니다. 가나 과거 기후 조사 방법 나와 있는데 자, 가는 빙하 시추, 나는 나무 나이테. 자, 가로부터 과거 대기 조성을 알아낼 수 있다. 참고로 원래 빙하 코어는 빙하 시추물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였지. 당장에 산소 동위원소 B 이 값은 기온과 무슨 관계? 비례. 자, 그리고 자, 이 빙하 속에 그 당시 눈이 쌓이면서 현재 빙하가 형성되면서 그 당시 공기가 갇혀가지고 기포로 남는 경우가 있잖아. 맞지? 그러면 그 당시 공기를 조성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어떤 누구의 양을 보는 겁니까? CO2의 양이었지. 이산화탄소 양이었지. 이산화탄소 양은 기온과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자, 나로부터 과거 기온과 강수량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참고로 기온이 높을수록 강수량이 많을수록 나무가 잘 자라지. 그래서 나이테의 폭이 확확 커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이테의 폭 가지고 이때 성장을 잘했단 말은 강수량과 비가 강수량과 기온이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런 걸 추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역시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자, 가와 나 모두 중생대 기후. 자, 중생대라는 것은 0.665 6,600만 년 이전을 말하잖아. 맞지? 아주 오랜 과거지. 자, 여러분들 1억 년 전에 만들어진 빙하가 잘 존재할 수 있을까? 1억 년 전에. 실제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아. 그래서 실제 이 빙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최근 것들을 말해. 여러 가지 기후가 변하고 현재 지각 변동이 생기면서 현재 빙하들이 잘 보존되기 좀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최근 건데 그나마 최근 거라 하더라도 몇십만 년을 말합니다. 몇십만 년. 그래서 한 40만 년 정도까지의 현재 기후를 빙하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어. 어쨌거나 몇십만 년 정도 된다는 생각하시면 돼. 근데 어쨌거나 자, 몇십만 원이야. 몇십만 원 이거 중생대 1억짜리야.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자, 나무 나이테. 나무 살면 뭐 1000년 이상 사는 애들도 있지만 거의 수백 년 살잖아. 맞나? 그 말은 얘는 이제 수백 년까지밖에 안 된다 그 말이지. 당연히 중생대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21번. 자, 남극 빙하 분석에서 알아낸 40만 년 동안 대기 중 CO2의 농도. 참고로 빙하 속에 공기들이 그 당시 공기가 갇혀서 있을 수 있잖아. 맞지? 현재 그러면 우리가 빙하 코어라 했는데 이 기둥 모양의 빙하 코어에 있는 각 연대마다 CO2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거지. 참고로 CO2의 양과 잠깐만. 지금 지구 온난화되고 있다 그러지?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이산화탄소 온실기체. 특히 이산화탄소 양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산화탄소 양과 지구의 기온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죠. CO2 양이 늘어나서 지금 온도 올라가고 있다면 둘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맞나? 과거나 지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CO2가 많았다면 온실기체가 많았던 거니까 온도가 높은 거야. 됐나? 그래서 지금 봐봐. 기온의 편차가 뭐냐면 원래 편차라는 것은 지금 관측 기온에다가 평균값을 뺀 거야. 뭐 어쨌거나 봐. 평균이 크면 자 볼게요. 잠깐만. 지금의 관측값이 크면 평균은 똑같은 거 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편차값은 어떻게 될까? 커지겠지. 됩니까? 됐나? 그러면 이 기온 편차를 했지만 어떤 기준값이 있고 기온이 높은지 낮은지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지. 됐나요? 다시 CO2 양과 기온은 무슨 관계? 비례. 봐봐. 비슷하잖아 그래프가. 됩니까? 자 가볼게. 그래서 CO2 양이 많으면 현재 기온은 증가할 것이다. 비례관계라는 것.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하나만 볼게. 지금 육수라 나와 있는데 기억면 한번 볼게. 기억. 지구의 기온이 낮을 때 CO2 농도가 높게. 기온 낮을 때 CO2 농도 높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반대로 말한 거지. 자 니은. 과거 40만 년 동안 기온은 현재 지구 기온보다 대체로 낮았다. 자 지금 기온과 같은 게 얼마죠? 얼마 될까? 0. 이게 지금의 기온이 될 거잖아. 맞나? 지금의 관측치에다가 평균값 뺀 것. 이게 제로가 되겠지? 됩니까? 요게 기준값이 된 거지. 아니, 기온 편차는 여러분 생각해봐. 자, 뭐라 했냐면 원래 기온 편차 같은 경우에 지금의 관측값에서 평균 뺀 거잖아. 맞지? 그러면 요 관측값이 지금의 관측값이 커지면 이들 관측값이 커지면 요 값 어떻게 된다? 올라가겠죠. 요거는 일정한 값이잖아. 맞지? 그러면 요게 0으로 나왔단 말은 평균값이잖아. 맞지? 맞나? 바로 지금의 평균값.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당시 기온 이거 빼는 거 현재 기온 돼 있네? 맞지? 그러면 이 값이 만약 0이라면 현재 기온과 당시 기온이 어떻다? 같다. 그래서 여기 제로로 돼 있는 게 바로 현재 기온을 의미하는 거지. 그런데 당시 기온이 높으면 편차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는 거죠. 맞나? 그럼 어쨌거나 현재 기온은 이 제로값 이 말이잖아. 맞지? 근데 이 그래프들 보게 되면 이 선보다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대부분 다 아래에 있잖아. 그 말은 대부분 다 이 당시 지금의 기온보다는 낮았다. 그 말이 되겠지. 됩니까? 만약에 이 당시 기온들이 현재 기온보다 높았으면 막 이렇게 올라와 있겠지. 올라와 있겠지. 됐나? 근데 대부분 다 이 선 제로보다 낮단 말은 지금 기온보다 낮다. 그 말이잖아. 됐죠? 그 말이고. 자, 디귿. 요거 육수란 말 들어봤습니까? 육수. 육수가 뭐냐면 잠깐만 바닷물을 다른 말로 뭐라 하지? 해수. 그럼 육수가 뭘까? 육지물. 육지의 물이야. 육지의 물이야. 육지의 물 뭐 어디에 있죠? 지하수. 또 얼음. 하천. 옹달샘. 고인물. 호수 이런 거지. 여러분 좀 전에 진짜 다 말했어. 참고로 육수라는 것은 육지에 있는 물인데 가장 많은 형태가 빙하입니다. 육지에 얼어있는 형태. 그게 77%야. 그리고 지하수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게 22%야. 나머지 1%가 우리가 알고 있는 호수나 또는 하천이야. 호수가 많을까 하천이 많을까? 하천이 많죠. 아닙니다. 호수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물론 호수가 별로 안 많아. 근데 외국 가면 뭐 러시아 같은 데 보게 되면 엄청나게 큰 현재 호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됐나? 됐지? 어쨌거나 봐봐. 자 그럼 아까 육수 중에 가장 많은 형태가 뭐라고? 빙하. 여러분 온난화되면 빙하 어떻게 되죠? 녹지. 녹아서 어디로 가? 바다로. 그러면 육지에 있는 물의 양이 늘어나는 거야? 줄어든 거야? 줄어든 거지. 그걸 말한 겁니다. 그러면 이 육수의 양은 자 지구가 따뜻해지면 이게 흘러서 바다로 간다 그랬지? 그러면 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 육수와 기온과의 관계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죠. 기온이 높아지면 이들 녹아서 바다로 간다? 줄어들 거니까. 됐나? 됐지? 자 그러면 육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3만 년 전이 현재보다 3만 년 전. 자 볼게. 자 지금 3만 년 전이라면 요 그대로 가서 요 3만 년 이쯤 될 거잖아. 맞지? 그러면 지금보다 기온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란 말은 지금보다 기온이 낮은 거지. 그럼 지금보다 더 추워. 그럼 이게 녹을까 더 얼어붙을까? 더 얼어붙겠죠. 그럼 육지에 더 많이 얼어붙어 있겠지? 그럼 그때 더 많아졌겠지. 됐나? 그걸 말한 겁니다. 자 22번. 자, 평균 기온 변화 쭉 나와 있고 기억, 고생대 후기, 중생대 후기에 비해 빙하 면적 변화가 더 컸다. 자, 지금
빙하 면적 변화라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변화란 말은 아까 온도가 변하면 기온이 변하면 빙하들이 막 녹거나 얼거나 막 할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어쨌거나 온도 변화 심할수록 빙하 면적의 변화도 심하게 나타나겠지. 자, 그러면 고생대 후기. 자, 고생대 후기란 말은 여기에 되겠죠? 중생대 후기 여기 말하겠지? 언제 더 변화가 심한 거야? 고생대 후기 훨씬 더 변화가 크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맞지? 참고로 가장 온난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중생대지.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던 시기가 중생대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잘 나옵니다. 자, 신생대 전기에는 후기에 비해서 산호 분포 범위가 더 넓다. 산호가 사는 곳이 어디죠?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죠? 어쨌거나 따뜻한 곳이지. 맞지? 그러면 전기와 후기의 기온을 비교하라 그 말이지. 자, 전기하고 후기 중에 언제가 더 따뜻합니까? 전기가 더 따뜻하죠? 그럼 전기에 더 따뜻한 바다가 많을 거니까 더 많이 번성하겠지. 됐나? 자, 지질시대 동안 해수면 현재에 비해 대체로 낮았을 것이다. 자, 해수면 높이는 기온과 무슨 관계? 비례. 왜냐면 아까 봐. 육지에 있던 빙하들이 녹아서 기온이 높아지면 육지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어디로 가? 바다로. 그러면 바다에 있는 물 양이 자체가 늘어나지. 그것도 있고. 그리고 전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 해수, 바다의 온도도 올라가겠죠? 부피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나, 팽창해서 늘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거야. 됐나? 자, 그러면 지질시대 동안 전체 우리 지금 평균 기온이 얼마? 15. 자, 15라 한 다음에 다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아래에 있는 게 많습니까? 아래에 있는 건 별로 없지? 대부분 다 위에 있지. 그 말은 지금보다 다 대체로 다 따뜻했다 그 말이잖아. 맞나? 자, 그러면 해수면은 높아나죠? 더 높았겠죠? 됐지? 지금에 비해서 기온이 높으니까. 자, 그래서 답은 3번.